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정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말리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증언대에 섰지만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느냐며 항의한 게 맞냐는 특검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표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강하게 쓴소리를 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린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로부터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최 전 부총리가 접히지 않은 문건을 받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줄이려 그렇게 답한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전 부총리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증언대에 섰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증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 재판 변론 종결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관련한 증인이 있었는데 최상목 전 장관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을 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쪽지 소위 쪽지 계엄 문건에 대해 집중 질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총리의 그동안 진술과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확인된 실제 행동이 다른 이유에 대해 기존 설명과 다르지 않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영상 좀 봅시다.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이 아니라 실무자한테 받았다. 그리고 접힌 상태로 받았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넘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상 좀 봅시다. 그리고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접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가로로 접었습니까? 세로로 접었습니까? 접혀 있는 상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가로로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접혔다 이거죠.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접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쪽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부총리, 이렇게 접어서 밑에 분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옆에서 누가 줬다. 어떻게 줬다? 3번 접었었다. 그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기재부 차관보한테 남겨줬다. 이렇게 진술해 왔어요. 그런데 없는 줄 알았던 대통령 CCTV가 있었네? 그 영상 좀 봅시다. 윤석열이 주잖아. 펼쳐져서. 뭘 접었어? 그리고 뭘 안 읽어봐. 열심히 읽고 있어요. 계속 읽어요. 10초, 20초 계속 읽었습니다. 자,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자, 그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최상목 전 장관이. 자신의 기억과 CCTV가 달라서 자신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영상 바로 틀어주세요. 근데 CCTV가 달라가지고요.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저 문건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형광펜 뭐냐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받을 때부터 칠해져. 아니 누가 지시사항 출력해서 밑줄을 그어서 줘.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 형광펜으로 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읽으면서 그은 것처럼.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흑백이어가지고 저기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다고요. 자, 읽으면서 그었겠지. 가져가가지고. 자, 게다가 자신은 안경을 써가지고 안 써가지고 글씨가 안 보였다고 답을 해요. 저 때 들어봅시다.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못 읽었다는 거야? 세상에 자기만 안경 쓰나? 평상시 안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시나 난시라는 겁니다. 설사 그날 안 썼다고 해도 근시나 난시 가까운 거 잘 보여요. 아까 CCTV도 보이잖아요. 예. 노안이어도 가까이서 보면 됩니다. 무슨 맹인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르게 말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 봅시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실무자가 건네줬고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이진관 판사 재판 진행을 볼 때마다 지기현 판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숙의 재판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진관 판사가 재차 물어요. 당신 이런 이유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물어야죠, 판사가. 당연히. 그러면서 덧붙여요. 당신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내용이 꽤 충격적일 텐데 어떻게 다 잊어버렸냐? 네.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문건 내용을 확인해 보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비상 입법기구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의는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내용이 법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격을 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냐 이런 말인데 근데 최상목 전 장관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에는 한국의 신인도를 더 걱정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을 준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야? 예?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게 국가 신인도를 걱정하는 사람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니까 심지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공무원 주제에 헌재 위헌 판정 내린 걸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윤석열 복귀 가능성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신인도가 걱정됐는데 말이 되나 이게? 종합해보면 최상목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하러 지금 나온 건데 그리고 그때 그럼 한덕수는 뭐라고 했냐 그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이진관 판사가 저런 내용들을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다. 최상목 자신은 이거 개헌하시면 안 된다. 국가 신인도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엄 관련 인물을 아무것도 안 했다? 저는 그거는 매우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계엄은 선포됐어요. 계엄군이 곧 모든 관공서, 방송국을 언론사를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엄령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다? 그럼 그 다음 어떡하려고? 붙잡혀 가려고? 그럴 정도의 신념 강단 줏대가 있었으면 헌재 재판관 임명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실제 벌어진 일은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하면 국가 신인도 문제 생긴다 하고 반대 의견을 말했을 수는 있는데 돌이킬 수 없다 하고 계엄령 선포한 이후부터는 그 쪽지 소위 문건의 내용을 읽어보고 네. 이미 CCTV에서 읽고 있죠. 읽어보고 거기 보면 예비비 마련해라. 그다음 국회 자금 차단해라. 비상입법기구 특히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세워라. 이거는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후속 조치예요. 이거 관련 회의를 하고 뭔가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면 명백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인데 전공을 법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판사가. 당신 법학을 했으니까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거 알지 않냐. 근데 이 충격적인 내용을 어떻게 잊어버렸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그 관련 회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간에 해제가 돼버렸잖아. 해제가 된 순간부터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건데 자기가 라고 했을 것 같고 근데 마침 국무회의에서 반대는 해놨으니까 반대했다는 말을 한 걸 다른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쪽지조차 못 본 걸로 하자. 쪽지 3번 접힌 걸로 하자. 그 이후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하자. 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주장이 왔는데 불사 CCTV가 있었네. CCTV가. 그래서 거짓말이 탄로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을 이진권 판사가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전 장관도 내란 주임무 종사 혐의로 저는 수사 기소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최상목 씨 얼굴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히 뻔한 그냥 자기 변명만 하는 거죠. 네.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아마 뭐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웬만하면 저 자리에 나 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번에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분도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그동안 위증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뭐 3번으로 접혀져 있는 걸 받았고 뭐 자기는 보지도 못했다. 근데 봤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거짓말을 했고요. 심지어 오늘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입장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중요한 얘기 잠시 나왔는데 그 대행 체제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가 최상목이 제대로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좀 그 조사나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계속 거짓말을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번에 접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CCTV 영상에서는 종이가 펴진 채로 받았고 오늘 또 공개된 거에서는 심지어 거기에 형광펜으로 줄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상목이 거짓말로 일관했던 모든 것과 사실관계는 굉장히 배치되고 그 점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이 말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상목도 F4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도 개최한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극복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